$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우리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어떻게 위원님 좀 건강은 많이 회복하셨죠? 한 98% 회복한 것 같습니다. 예, 2% 부족한 건 오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베어마켓 얘기만 나오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에 나섰는데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미도 의미지만 오늘 뭐 앞선 코너에도 그 속보로 전해주셨지만 네. 아마존 얘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저는 뭐 그냥 냉정하게 보는 편인데 네. 제가 이 아마존 때문에 부사장님의 지인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고요. 왜요? 왜 아마존 안 올라가냐고. 아니 그거 제가 위원님한테. 그걸 제가 이해 못하죠. 오늘도 딱 보시면요. 오늘 네. 궁금하신 분 계시겠지만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상적으로요. 미국 현지에서 오늘 딱 이사에서 땅땅 망치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에서 결정하는 거지 전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는 거였다라고 확인드리겠고요. 네. 여하튼 오늘이요. 아마존이 진짜 무려 23년 만입니다. 23년 만에 주식 분할을 네 번째 창사 이래 네 번째 주식 분할을 발표한 거를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면 오늘 막 속보로 제가 저도 확인해서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또 이거 반대하시는 우리나라 주주분 계실지 모르잖아요. 나는 이렇게 주식 분할해갖고 주주의 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싸 보이는 걸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날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오늘 이사에서 통과됐고요.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예정으로 보면 6월 6일부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한 주한테 19주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주식 분할된 거래가 6월 6일부터 되는 거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98년에 6월 2일 날이죠. 6월 2일 날 한 주를 두 주로 나눈 걸 한 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99년 1월에 또 세 주로 한 주로 나눴고요. 한 주를 세 주로 나눴죠. 그 다음에 또 바로 9월 달에 한 주를 또 두 주로 나눠 갖고 됐는데 그 이후에 네.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보면 100억 달러 자사주가 들어가는데 이 회사가 또 자사주 매입에 또 아주 돈을 안 끼고 안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요. 5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했는데 한 번도 안 사다가 지난 분기인가에 아마 샀을 겁니다. 좀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10년 만에 처음 산 건데 그걸 또 돈을 아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남은 돈이 50억 달러 중에서 한 29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29억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발표한 거는 50억 달러 더해서 메이드 100억을 만든 거죠. 메이드 100억이요. 그래서 실제 살 수 있는 거는 100억 달러에서 21억 달러 제하면 한 80억 달러 정도가 가용한 자산인데 솔직히 아마존한테서 지금 80억 달러 산다는 거는 이건 뭐 농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마존 주주분들 사실 저는 뭐 ETF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간접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예, 거죠. 예. 근데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아마존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간절하게 주식 분할을 그렇게도 염원했는데 그렇죠. 드디어 예. 했기 때문에 또 가지고 계신 예, 분들 또 그렇습니다. 전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맞습니다. 예.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반등에 대해서도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네. 5일 만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저희가 가끔 말씀드리면 이렇게 반등하는 날 없었을 경우면 진짜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 2월 24일 날도 이런 것이 한번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거의 2.57%가 S&P가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모로 보면 2020년 6월 이후 최대입니다. 쉽게 해서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 나고요. 이게 사실 미국뿐만 아니죠. 독일은 7.9% 올랐으니까요. 독일은 훨씬 더 올랐습니다. 네. 프랑스는 무려 7.1% 올라서 각각 2020년 3월과 2020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럴 수는 있죠. 한 달 전에 팔았다가 딱 어저께 오늘
미국 시간을 보면 어저께 있잖아요. 어저께 사신 분은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그냥 작두를 타는 그런 분들의 얘기고 이런 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그 고 교수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 엄청 또 잘 알거든요. 네. 제가 4, 5년 전부터 만나뵙고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네. 그분도 지금 정말 다 아는데 그 ETF 하나 속상한 걸 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늘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라면 좀 안정되게 갖고 가는 게 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지금 러시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전쟁 관련한 이슈가 한 템포는 약간 좀 예, 약간. 다운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이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좀 많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저희 장구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한 발을 물러서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그래서 아무도 잘 모르죠. 왜냐면 이게 저는 이런 그런 소위 이런 이런 논쟁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도 음모 관련한 미디어나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갖고 네. 이게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쵸. 어찌됐건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장관 한 명이 국방부 장관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토에 가입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네. 아니라고 또 삭제했는데 오늘 또 이 왼쪽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굴욕을 참으면서까지 내가 뭐 굴욕적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가입 의사를 또 철회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접 자기가 본인이 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또 이게 보면 지금 으르렁거리다가 지금 또 터키에서 만난다고 오른쪽 기사는 로이터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터키에서 터키 시간이죠. 현지 시간 목요일 날 국방장관 회담을 외무장관 회담합니다. 외무장관이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죠.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정말 이어갈지 안 이어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결국은 저희가 가장 이런 최근 사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름이라든가 금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미국 달러까지 모든 것이 다 급등했다가 오늘도 좀 올라가다가 다시 훅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차례를 보여드리면 원유 같은 경우도 오늘 결국은 전일 대비 11%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11개 섹터가 다 급등했거든요. 딱 하나 빠진 것이 결국 에너지 섹터가 빠졌죠. 네. 그래서 원유가 이런 것들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다음은 밀과 금입니다. 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전체적으로 10% 정도 빠졌고요. 금 가격 같은 것도 한 3%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더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금 가격도 2,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미국 달러거든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도 1.14% 미국 달러 지수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달러 지수라는 것은 미국 대비 다른 나라 6개국의 상대 가격으로 만든 게 미국 달러 지수인데요. 달러 지수가 이렇게 내려갔죠. 우리나라 지금 원 달러가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보니까 1,230원 막 이렇게 막 고공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완전히 잘못된 시세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꾸 그 방향성으로 매매하신 분은 뭐 전문가분만 하시면 되겠고요. 달러 이거 너무 이거 자체가 결국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른 것은 주시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런 전쟁의 위기가 약간이라도 좀 후퇴되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다시 급반등한 것이 어제부터 급반등한 것이 미국의 채권 금리거든요. 채권 금리가 다시 1.94, 95%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물어죠. 이게 더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다음 주에 발표될 FOMC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온 것이 금융주의 어저께까지 어떤 급락이 나오면서 어저께까지 연초 대비 최저 수준을 모든 은행이 갔었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7%를 비롯해서 오늘 은행 업종이 한 4.5% 정도 섹터로 제일 많이 올라간 섹터인데다가 웬만한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은행주가 다 6에서 한 8%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절의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그대로 제시한 하루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종목별로 좀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죠, 교수님. 네, 대표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다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너지 섹터 제외하고는. 그래서 앞서 금융주가 대부분이 한 6에서 8%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위 빅테크 대표 주자들 있잖아요. 시가총 상해 주식들은 그냥 다 4%에서 한 5, 6%까지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한 5% 정도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도 한 5% 정도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 정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들이 인플레이션이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들이 전쟁이라고 해서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다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좀 4, 5%씩 반등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이런 변동 구간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나이키랑 스타벅스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이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등등 하고 있고 그러다니 스타벅스도 이제 그 거래 그 매장 안 한다 그러죠. 오늘 그러다 보니 지금 러시아에서 계속 사업한다고 얘기하면 욕먹기 딱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파파존스도 저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대부분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왜 오늘 한 5%씩 올랐거든요. 스타벅스나 나이키가 왜 올랐겠습니까? 이유가 없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을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럼 이게 당장 내일부터 이런 모든 것이 갑자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우방국이 돼갖고 형제국이 돼서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러면 내일 다 회복하겠지만 저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미한 기다려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는 믿고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갔지만 이번 반등이 급반등이 나왔지만 급반등이 계속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글쎄요라고 없겠습니다. 네. 글쎄요면 잘 모르는 구간이잖아요, 교수님. 근데 그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CPI가 오늘 그 유가 빠졌다고 해서 그거가 영향이 있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순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주 높게 나오면 장이 또 약간 빠지겠죠? 많이 높으면? 그 가능성 있죠. 다만 이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터키에서 회담이 그냥 완전히 얼싸안고 우리가 언제부터 싸웠냐. 우리가 형제 국가인데 우리가 예전부터 같은 러시아 다 친한 사람들끼리인데 왜 그러냐. 오해가 있었다면서 갑자기 친하면 다 반등하겠지만 지금은 그거는 저는 그 수많은 인플레이션에 하나의 촉진제를 더 내놓은 거지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CPI가 나오면 바로 다음 달 얘기가 또 나오고 전문가들이 또 나오고 이번 달이 끝이면 주가는 회복할 찬스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러시아랑 상관없이. 그렇지만 지금 미국 분위는 이거부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다음 달에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휘발유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본 휘발유 가격을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 보면 미국에 현직에 계신 분은 더 많이 느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아직은 더 기다리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반등했다고 우리가 이제 바닥이니까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빠르죠. 네, 아직까지 완전하게 좀 해결된 부분이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보다가 완전히 돌아서고 난 뒤에 접근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채팅창이 참 미국 시장 이야기보다는 밤사이 마감된 대선 결과에 대해서 대선 결과?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박빙이었던 그런 투표 결과였고 그래서 저는 더 이게 이제 나눠질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더욱더 화합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화합과 또 좋은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는 그러한 정치 또 그런 경제 상황이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좀 반등했으면 좋겠는데 반등 할 겁니다. 네. 해야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해야죠. 해야죠.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잠시 이어지는 국장도 파이팅 넘치는 또 반등 우리 고 교수님의 내용처럼 반등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 3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